안녕하세요. 이번 책은 대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함께 다시 읽게 된 책입니다. 후기 가족 치료 모델 이후 통합적 접근을 하는 정서 중심 치료 모델을 개발한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수잔 존슨이 쓴 홀드 미 타이틀을 박성도 교수님께서 날 꼭 안아줘요 라고 번역했는데요. 정서 중심 치료는 개인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험주의 이론과 인간은 누군가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결합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애착 이론의 관점, 그리고 순환적 맥락을 중요시한 체계론적인 관점까지 통합한 모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거의 전적으로 양육하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성인들 간에는 서로 동등하게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원만한 관계는 불만이 없는 상태로 나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가 채워져야 하죠. 자신의 정서와 욕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관계는 습관적이어라 자신의 행동 방식이 내면의 두려움이나 욕구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유대감이 형성되는 과정과 파괴의 과정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란 상대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갈등은 친밀감의 욕구가 무시될 때 벌어집니다. 날 꼭 안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애착 대상을 찾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애착 대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라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한 어른이라면 스스로 자기 충족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하게 결합되며 힘이 솟고 안정적으로 결합된 사람은 외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져서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이고 애매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융통성을 보인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정서에는 플롯 구성이 있어서 그 맥락을 이해하면 이성보다 감정이 가장 정직하다고 하죠. 표현되는 정서 이면에 더 깊은 정서가 있고 그 정서는 개인의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가 채워지지 않아서 배고픈 자아는 사납게 되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좋은 기술은 나의 욕구를 아는 것이 되겠죠. 갈등은 욕구가 충돌하기 때문에 생긴다. 저자는 어떤 상처는 사람들을 매우 예민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원상처라고 해요. 과거 또는 현재 관계에서 애착 욕구가 반복적으로 무시되고 거부당해서 받은 상처라서 이 부분이 자극되면 당사자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심한 정서적인 박탈감과 버려진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원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생활에서 그것이 자극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2차적인 반응에 더 집중합니다. 2차적인 반응이란 방어적 태도로 위축되고 회피하거나 또는 반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2차 정서인 회피와 분노는 부정적 대화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으로 슬픔, 외로움, 수치심, 두려움과 같은 프라이머리 정서로 표현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고통은 사건 자체보다는 위로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고난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혼자 겪는 고난은 더욱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안전한 대상을 찾기를 포기하고 고난을 혼자 감내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신적 외상은 세상은 공평하고 우리 삶은 예측 가능하다는 전제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느끼는 감정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상처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나의 고통과 욕구를 알고 감싸주고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하게 결합된 경험은 언제였나요? 감사합니다.